강희, 신영복.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슬퍼하다. 나는 오래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묵자의 표현에 따른다면 덜 물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경험을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하게 됩니다. 키예프에는 전승 기념탑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탑입니다. 나는 그 탑을 보면서도 그것이 전승 기념탑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뇌리의 전승 기념탑은 미 해병대 병사들이 점령한 고지에 성조기를 세우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키예프의 전승 기념탑은 언덕 위에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상이었습니다. 내가 의아해하자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돌아오는 아들을 맞으려 언덕에 서 있는 어머니의 상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 전승의 의미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전쟁과 승리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지요. 목자가 반전 평화론을 전개하면서 부딪힌 가장 힘든 장애가 당시 만연하고 있던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부국 강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이라는 패권시대의 관념이 최대의 장애였음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이란 국위를 선양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전쟁이란 비록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이로운 것이라는 지배계층의 사고가 비지배계층의 의식에까지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의 전쟁 불감증까지 감안한다면 목자의 고충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고민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소엽론입니다. 천자문에 묵비사염이란 글이 있습니다. 목자가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묵비사염의 원전입니다. 바로 목자의 소엽론입니다. 목자가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하여 말했다.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랗게 되고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랗게 된다. 넣는 물깔이 변하면 그 색도 변한다. 5가지 물감을 넣으면 5가지 색깔이 된다. 그러므로 물드는 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단 실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물드는 것이다. 나라도 물드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 목자가 가장 절실하게 고민했던 문제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행동은 욕구로부터 나오며 욕구는 후천적으로 물들여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백지와 같은 마음이 마땅하게 물들여져야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임금과 제후가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신하들로부터 올바르게 물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유와 백양에게 물들어 어진 정치를 한 순임금과 관중과 포수가에게 물든 죄한공을 선정의 예로 들고 반대로 간신 추치에게 잘못 물든 하나라의 거랑과 장유삭과 왕성에게 잘못 물든 범기랴의 폭정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물든다는 것은 곧 목자의 사회 문화론이 됩니다.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나라가 그렇게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술국에서는 맏아들을 낳으면 잡아먹으면서 태어날 동생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머니를 쳐다 버리면서
귀신의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한다든가, 또 다민국에서와 같이 부모가 죽으면 시체의 살을 발라내고 뼈만 묻어야 효자라고 하는 풍습도 나라 전체가 잘못 물든 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엽론은 묵자의 학습론과 문화론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자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방문한다면 여전히 탄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탄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해와 비공을 중심으로 묵자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편들이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절용편입니다. 절용은 물건을 아껴 쓰고 검소함입니다. 절용은 밖에서 땅을 빼앗아 나라의 부를 늘리는 대신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서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해 낭비가 없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자의 사과론입니다. 과소비를 없애는 것이죠. 반전론의 대안이라 할 만합니다. 옛날의 성왕은 궁시를 지을 때 단지 생활의 편의를 고려했을 뿐 결코 보고 즐기기 위하여 짓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궁시를 짓는 법은 이롭지 않는 것에는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는 것은 성왕의 도이며 천하의 큰 이익이다. 묵자가 무용한 것으로 예시하는 것 중에는 창칼을 비롯하여 궁궐, 웍, 음식, 수레, 배, 장례, 음악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묵자의 절용은 비공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비약, 절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순자는 묵자를 비판하여 실용에 눈이 가려 문화를 모른다, 즉 문화라는 소비가 생산을 증대시킨다는 반론을 폈던 것이죠. 절용이 미덕이다, 아니다, 오늘날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과소비를 삼가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다가 다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생산과 소비 수준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축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는 사실 거리마다 즐비한 그 많은 음식점이 불황을 겪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마찬가지로 10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계속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경기를 벌여야 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장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사람들의 소용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큰 문제는 아니죠.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부단히 그 규모를 확대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운동의 일환일 뿐입니다. 묵자의 절용이 과연 문화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문화 그 자체가 과연 인간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용없는 물건의 생산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일견 인간적인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구조를 어떻게 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기업의 논리, 경쟁의 논리, 효율성이 논리에 의해서 생산 규모와 소비 수준이 설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진보는 단순하라는 간디의 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의 절용표는 소염론, 사과론과 함께 과잉 생산, 대량 소비로 기착될 수밖에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거대 낭비 구조를 조명하는 유력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낭비 구조와 함께 거대한 소염 구조도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가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 사상의 철학적 방법론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목가의 조직과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목자 사상의 철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3표의 원문을 읽어보지요. 3표란 세 가지 표준이란 의미입니다. 판단에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이 없는 것은 마치 농로 위에서 동소를 헤아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표로는 이를테면 인식과 판단의 준거에 관한 논의입니다. 목가가 제자 백가 중에서 현학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에는 윤리적 차원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구조와 철학적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유는 사실 판단의 기초 위에서 가치 판단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각과 경험이 없으면 그 주장이 망상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가치 판단이 없는 지각과 경험만으로는 사실을 일컬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즉 지와 의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판단의 표준을 세우지 않으면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목자의 주장이며 3표가 바로 판단의 세 가지 표준입니다. 무엇을 3표라고 하는가? 본, 원, 용, 이 그것이다. 어디에다 본 할 것인가? 이로 옛 상황의 일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어디에다 원할 것인가? 아래로 백성들의 이목, 현실을 살펴야 한다. 어디에 용할 것인가? 나라의 법과 행정이 시행되어 그것이 국가, 백성, 인민의 이익에 합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소위 판단의 세 가지 표준이라고 한다. 목자의 3표는 첫째 역사적 경험이며, 둘째 현실성이며, 셋째 민주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준인 용, 즉 국가, 백성, 인민의 이익에 대하여 목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 상, 안치, 가 그것입니다. 부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목자의 경우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상은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안은 삶의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치는 평화입니다. 어느 것이나 목자 사상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겸해